만약 누군가에게 한눈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그 인상이 정말 진짜일까요? 첫 만남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죠. 이 사람과는 정말 잘못 엮였다. 그 순간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어느 순간 나의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을 통해 반드시 가려야 할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보는 눈은 곧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위험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줄 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한 여성 청취자가 보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겉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직장 동료 때문에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했고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어요. 팀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늘 나서서 도와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팀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그 동료와 제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겉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 사람의 몫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그 동료는 늘 웃는 얼굴로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상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이기적인 본 모습을요. 저는 그 사건을 겪은 뒤로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믿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직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인상 좋고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인상이 우리의 방심을 유도하는 가면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사람을 조심하라.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들은 늘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와 부탁을 하거나 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친절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만 필요해지고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또 하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학과 생활도 열심히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항상 손을 내밀어 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가 도움을 주는 친구들은 언제나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내 필기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이번에 과제 제출 못할 것 같아. 내 걸 참고해도 될까?
그렇게 시작된 부탁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들은 늘 바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호의와 배려는 결국 일방적인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과제에 큰 실수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줄 것 같은데 너 혼자 어떻게 좀 해봐.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애썼던 관계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그저 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금세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호의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의 존재조차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결코 진짜 내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든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나요? 평소에는 별로 연락도 없고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해 한 철학자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하라. 그러나 사귀고 나면 그 우정을 굳건하게 지켜라.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것일 뿐 결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그들이 되돌려줄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세 번째,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나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꼭 구별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입으로는 늘 좋은 말을 하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는 듯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심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30대 직장인 김현우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팀워크가 곧 좋은 성과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옆자리 동료 지우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지우는 늘 좋은 말을 했어요. 현우 씨, 우리가 같은 팀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주었죠. 그의 말은 참 따뜻했고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회의에서는 분명히 서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는데 지우는 제 몫의 일을 전부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몰아서 처리하면 그는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제가 김현우 씨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해서 정말 보람이 있네요. 처음에는 지우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프로젝트 결과에 만족하며 지우에게 칭찬을 건넸어요. 지우 씨가 팀을 잘 이끌었네요.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현우 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없으면서도 늘 좋은 말과 태도로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가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 뒤로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늘 그럴싸하고 멋지게 하지만 막상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속내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한다. 내가 잘했어. 내가 최고야. 너에게 언제든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나에게 떠넘기고 공은 자신이 가져간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희생되거나 손해를 보아도 아랑곳하지 않죠. 세 번째,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숨기기 위해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 배려하는 척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지켜보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이 진짜 나를 위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말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려는 사람. 여러분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따뜻하고 다정하다가도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들의 감정 변화는 예측할 수 없어서 그들과의 관계는 늘 불안정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감정까지 지배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 박지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았고 제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도 잘해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친구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밝은 모습이었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를 멀리하고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대했죠.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 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나 정말 더 힘들 것 같아. 처음에는 친구를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친구의 감정 변화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제 작은 말과 행동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약속에 5분 늦은 날,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자기 감정이 상하면 그 화를 상대방에게 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친구는 자주 제게 말했습니다. 너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돼. 너만 나를 위로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노력할수록 제 감정은 점점 소진되고 결국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나도 나의 감정과 삶이 있어. 내 감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을 달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 기복은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타인의 감정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그 감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죠. 두 번째, 나의 감정까지 조종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쁠 때 상대방에게도 불편함을 주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 나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야 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감정이 나의 감정과 일상까지 흔들어 놓고 마치 나를 감정의 인질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고 달래려고 할수록 우리의 감정은 점점 소진되며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감정은 너의 것이다. 타인의 감정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의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 말은 좋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믿고 마음을 열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때로 큰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말죠. 오늘은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 중인 직장인이에요. 제게는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김 대리가 있어요. 김 대리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의 말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듣기에도 참 긍정적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그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대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와 김 대리가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확실하게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팀장님은 안심하셨고 저도 김 대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김 대리는 늘 다른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민재 씨, 이번엔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대신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 대리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언제나 말로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넘겼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면서 결국 팀원들 사이에서도 김 대리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대리 말을 믿었다가 일을 망칠 뻔했어. 다음부터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자. 결국 김 대리는 말뿐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김 대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말은 항상 그럴듯하고 멋지지만 막상 행동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을 스스로 배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 말은 좋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로만 책임을 진다. 이들은 큰 소리를 내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핑계를 대며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타인을 이용하려 한다. 이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이용해 자신은 편하게 가려고 하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는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복된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결국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은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기대했던 내가 결국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고대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그 말의 행동이 따르는 법이다. 진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말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주변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 말을 지키는지 한 번쯤 곰곰이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필요할 때만 연락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인간관계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고 평소에는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만 불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죠. 자기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내 존재를 떠올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나는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바로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원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민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지인은 평소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한번 연락이 올 때면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이번에 이사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수야, 나 이번에 일 때문에 급하게 자료가 필요한데 내가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어?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민수 씨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랜 친구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는 것을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민수 씨가 연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 후로 연락은 없었죠. 민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지인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쓸모 있는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관계는 결코 진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를 도구로만 보는 관계죠.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그 후에는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 그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나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함이 부족하다. 너라면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행동하며 나의 희생이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만을 소모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감정적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죠.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고대 우와 나무와 나무꾼의 이야기. 고대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숲속을 지나가다가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무꾼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나무꾼은 필요할 때마다 그 나무를 찾아가 나뭇가지를 꺾어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런 나무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필요한 존재였지만 너는 나를 한 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사라지면 너에게 무엇이 남을까? 그제서야 나무꾼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던 존재를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후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사람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힘들 때 곁에 있어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단순히 나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나를 필요로 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떠올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인상은 좋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7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고 아프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 레코드였습니다.